제가 이제 아까 중사구역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조합원이 이제 71명이에요. 그리고 총 224세대가 들어가서 일반 분양이 한 153세대가 나옵니다.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평당 500 잡았고 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수입이 이게 몇 억입니까? 100억이에요. 1000억이겠지. 그 다음에 지출이 한 530억. 그러니까 평당 개발이익이 2400이 나오더라고요. 이 평당 개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평당 1500이었는데 개발을 하니까 땅의 가치가 뭐 이런 시세 올라가고 부동산 가치 올라가고 이런 거랑 별개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얻은 개발이익이 평당 2400이라는 거예요. 이게 2400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니까 2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20평 곱하기 평당 개발이익을 곱하면은 4억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4억 8천의 가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 아무 호재가 없는 성남시에서 20평 분양지 값이 한 2억에서 2억 5천 그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겁니까? 실제로 재개발 구역에 지금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에 20평 분양지가 거래되는 가격이 4억에서 4억 5천이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앙동 사업이. 그러니까 4억 8천의 권리 가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24평을 입주 신청했을 때는 6천만 원을 환급을 받고 30평을 신청했을 때는 4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오더라 이거죠. 물론 이거는 계략적인 거라 시공사를 어디로 뽑고 시공비가 얼마냐에 따라 틀린 거고 또 협력업체들의 용역비에 따라 틀린 거고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받느냐 이거에 따라 틀린 건데 제가 이거를 중앙동 걸 분석할 때 시공사 공사비는 500으로 했고요. 평당. 그 다음에 중앙동이니까 그 왜 저기 신흥역 앞에 그쪽이잖아요. 거기인데 일반 분양가를 1900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그냥 기간 내에 다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평당 개발이익이 2400이 나오더라. 이거를 왜 제가 샘플을 했냐면은 우리 성남동은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보여드린 계략적인 배치도 그 다음에 개요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별로 뭐 수지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는 수지 분석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뭐 계속 진행을 하면 되거든. 계략적인 수지 분석에 필요한 조건이 일단은 조합원 권리 분석이 다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조합원 명부를 쫙 만들어서 대지 몇 평, 건물 몇 평, 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조합원들의 각각의 대지 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가능한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원에 맞는 설계안이 나와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뭐 30평, 40평 이렇게 지으면은 조합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남이 다 그래요. 월세로 생활비를 쓰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진동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조합원은 20평 밑으로 가고 그냥 한 10평짜리 원룸을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를 드리는 거지. 그 권리 가액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남 중앙동은 그렇게까지 뭐 그런 데가 아니고 거기가 전부 다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제 조합원 요구에 맞는 설계안이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공사 및 용역업체들의 뭐 최근 단가를 다 알아야 되지만은 뭐 이거는 제가 원래 작년까지 시공사에 있었으니까 뭐 잘 알고 요런 게 다 알아지면은 그 요렇게 계략적인
수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여기는 조합원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달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달을 잡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 받으면은 1월 달에 조합 설립되고 2월 달부터 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군 시공사를 뽑아가지고 그 시공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건축 심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건축계획안은 오늘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법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용적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는 그냥 그 그림일 뿐이고 실제로 건축계획은 시공사 선정이 되고 건축심의 요 기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비업체죠. 정비업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조합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선호하는 평이 몇 평이냐,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업조사나 뭐 수입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 수입자들이 뭐 많다라고 하면은 이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 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계획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6월 달에 받을 수 있고요. 또 사업계획 승인을 고해 10월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연말부터 이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환산해 보면은 22년도 9월 달에 이제 새 집으로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빠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이랑 그 틀린 게 뭐냐면은 재개발은 조합원도 많고 막 그래가서 그 되게 복잡잖아요. 복잡한 게 뭐냐면은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아요. 요구가 많고 그래서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우리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뭐 60분, 50분 뭐 이 정도니까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집은 이렇게 있지만은 대출이 거의 한 60%다 차가지고 뭐 그렇게 큰 집은 갈 수 없고 그냥 한 15평, 16평짜리면 좋게 하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그거를 한 30세대 계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이제 조합원 입주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집행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계시는 이 그 성남동은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슨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 시작하면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누가 위원장 막 그런 거 없어요. 몇 명 모여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분들이 조합원 동의서의 연번 신청을 성남시에 하고 그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임대위원 모집 공고를 하면 조합장 누가 할 거냐, 뭐 이사 누가 할 거냐, 감사 누가 할 거냐, 대의원 누가 할 거냐 이런 거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공정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 정관도 마련하고 운영 규정도 제정하고 해서 창립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조합원들 전체가 다 참석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장도 거기서 선출이 되고 이사 대의원도 선출이 되고 이런 정관도 거기서 제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은 성남시 검토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세부적인 절차는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적어놔서 그렇지 크게 보면은 조합원들이 연번 신청을 해서 동의서 진구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일들은 저희 같은 업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은 뭐 여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동의서 80% 받는 거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은 조합 설립까지는 금방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설명을 마치고요. 무슨 거기서 하나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좀 몇 분한테 좀 받아보시고 예. 성남시에서 50%까지 융자를 지원을 주면 내가 알기로는 네. 그 가로 주택 사업을 집 및 특별 이제 그 법이 이번에 그 이제 제정된 것이 그거는 한 분이 세 가구를 가지고 계셔도 세 개 다 드립니다. 세 개 이상은 안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가까운 신흥이나 금강 일례를 보면 대지가 한 40평 정도 되시는 분이나 안 그래도 대지가 한 30평 정도에서 건물이 이렇게 그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각 층마다 건물 이렇게 넓이가 있잖아요. 그 연면적, 연건축 면적 다 합쳐가지고 120평방미터 한 40평 정도가 되면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 두 가구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되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도 뭐 오래 살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번 기회가 성남에 이렇게 좀 소외된 이게 그 소규모를 가진 주택 가지신 분들이 진짜 사업하기 좋은 이게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되고 1가구 뭐 2주택, 3주택까지 줄 수도 있고 또 넓으신 분은 뭐 상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도 받고 상가 받고 돈도 다시 이제 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이제 그 조건이 이게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제 조합 집행부들의 이제 그 좀 이게 열가성이만 있고 이렇게 좀 마음만 잘 주민들이 합쳐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뜻을 같이 하시니까 여기 이제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주위에 돌아가시면 만약에 동의서를 거치게 되면 좀 많이 이렇게 빨리 협조하셔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성남 1호 사업장 이제 삼남 삼두 그쪽 아파트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동의서 작업을 시작해서 딱 1개월 만에 100%를 다 받았어요. 동의서를 그 133가구, 105가구, 260가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이게 위치에 있으니까 좀 주민들이 협조하시면 빨리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예. 만일 이거를 하다면 기본 땅값은 얼마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게 아니고 평가상 시험서.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감정 근데 평가사가 예. 아까 대표이사 예.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주인 거잖아요. 구역을 아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뭐 25평 신청할 때는 예. 4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예. 4천만 원 추가다. 예. 했을 때 그 계획을 잡으셨는데 네. 아까 그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네. 그때 대표이사께서는 주인 구역 중사구역인가? 네. 일반 분양을 1,900을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역산해서 지금 보니까 조합원 거는 네. 한 1,730만 원에 분양한 결과로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오해가 이제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조합원님들은 이제 지금 신흥 1이나 중1 금강 1의 조합원들이 1,180만 원이 조합원가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일반 분양가가 1,240만 원이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흥 2구역 같은 거는 이 조합이 태동할 때부터 지금 관리처분을 할 때가 제가 계속 사회를 보면서 그쪽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1,180만 원은 왜 1,180만 원이냐면 그때 일반 분양가를 1,240만 원 잡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1,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좋은 위치에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을 1,200을 받으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2,000 정도는 뭐 지금 이 분위기 보면 2,000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요. 산성동은 얼마나 지금 산성동은 뭐 한 2,000 몇백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올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현실에 부딪혀 봐야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위례가 좀 가깝대서 이제 좀 이제 가격을 많이 이제 책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싸게 책정을 해서 일반 분양이 잘 안 되면 결국은 또 조합원님들 몫이에요. 그게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뭐
100가구, 200가구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 금융이자비 나가는 건 조합원님 부담이에요. 그러면 끝날 때 청산총회 할 때 오히려 분담금을 또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추가 분담금을. 아니, 그 잠깐만. 예.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합에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 조합이 주인이잖아요. 사모님께서는 여기 주인이시잖아요. 예. 조합원님이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남은 걸 조합원님이 처리를 해주셔야지 누가 건설을 합니까? 지금 그 보통 보면 이제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앙동, 여기 지금 그 성남동은 블록이 4블록 정도 잘라가지고 가면 조합원님들을 가져가시고 크게 부담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개수예요. 막 큰 몇천 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이제 조합원님께서 이제 이게 땅이 얼마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한 4억이 20평이 예를 들어 4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다고 이제 그 조합 설립하고 이제 프랜카드 걸면 한 1억 가까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4억 5천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20평 값이 한 평에 얼마예요? 한 평에 한 2천만 원 넘잖아요. 그럼 그게 땅값이에요. 그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아까 중앙동 예를 들었던 거는 그 조합원님들 공식적인 그 건립 가액이 그 정도 된다. 이게 사업성이 좋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180만 원에 꼭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일반 분양을 2천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조합에서 책정을 하셔야 되죠. 뭐 70%는 80%면 조합원 분양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여기가 이제 1,000억이 들어간다고 예제를 들면 일반 분양에서 분양했는 게 600억이에요. 일반 분양했는 게 수입이. 그럼 400억은 조합원님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평수에 이제 따라서. 그러면은 조합원님들이 조합원 분양가를 조금 내면 분담금이 그만큼 그 차이를 메워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속된 말 오버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조합원님이 일반 분양가가 1,600만 원이고 일반 분양가 2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이제 사업에서 이제 돈이 남으면 조합원님들이 또 다시 환급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1,180만 원이라는 그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오늘 또 바쁘신데 또 물만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저는 그 중1구역을 거쳐서 이 짝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봐서 이제 저 위에 그 힐스테이트가 미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가 좋으니까 네. 그 이상의 상상치 못한 그 액수가 불어나가지고 네. 이때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일반 분양가에 되면 훨씬 얕게 분양을 해서 예. 이걸 많이 취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로 와서도 예. 아마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그 위치. 아니, 그럼요. 저는 여기 사업장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인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 해그 조합원 이거 집을 몇 채 지었는데 풀리지 않으면 이 조합원들이 다 온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나면 이런 식인데 네. 그게 아니고 이런 자리만큼은 네. 아마 아니, 그럼요. 미부장 없습니다. 예. 아니, 금강동 저기 전철하고도 한참 멀은 금강동도 완판이 되는데 뭐 여기에는 걱정할 게 없으세요. 예. 아니, 위치가 성남에서는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요 앞에 있는 도안지구 지금 이제 그 곧 이제 이주 나가고 성호시장 지금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개발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의 제일 높은 건물이 여기 도안지구에 들어옵니다. 37층짜리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성남에 이제 여기가 이제 타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은행 주공이 37층을 집을 짓겠다고 이제 허가 들어갔는데 그건 반려가 되거든요. 안 나와요. 거기서 은수미 시장 있는 동안에는 허가 안 해줍니다. 그거 35층 이하로 지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이쪽에 GS건설하고 현산에서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사업을 이제 오다를 받았는데 거기서 37층을 지금 사업 계획 내는데 반려가 돼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라서 37층이 올라갑니다. 이 도안지구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여관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제일 문제는 상업시설이 이제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시공사도 굉장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명주합장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앵커도 붙여주고 별건설에서 다 붙여줬는데도 그거 이제 건설회사에서 상가 분양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효성이 돌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저희 친구들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 지금은 저기가 사업장이 성남에서 제일 좋은 사업장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돈 있으면 투자하시려면 여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성남에서 앞으로 제일 좋은 사업장이 됩니다. 도안지구가.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 좋은 사업장이에요. 지금 뭐 여기 지금 아까 중앙동 4구역 20평짜리 가지고 계시는 분 뭐 24평 가구 얼마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상세한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계획을 못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차츰 이제 저희들이 또 다시 설명이 오면 그때는 또 그 정도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들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성호시장이 있지, 우리 지하철 있지, 사실은 성남시에서 여기가 이루요, 뭐 분양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돌아가신 분은 주위 분들한테 우리가 약 지금 어느 지역은 약 한 95%까지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 일부가 약간 좀 한 75%좀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덜 받은 데가 있으니까 가시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뭐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잘해가지고 전부들 다 동의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주 성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만들자는데 협조해 주시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